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테레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부하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 먼저 무작정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무작정 공부를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술사 공부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쓰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다 공통되는 사항은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세요?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자, 저희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인데 합격하신 분 같아요. 이걸 공유해 주신 분이 본인은 이만큼 볼펜을 소비를 했다. 이것도 여러 묶음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하는 방법이 무조건 올바르냐?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방법, 즉 여러 번 회독하는 방법을 더 선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쓰면서 하는 방법의 장점을 알아보면 첫 번째, 어떠한 것이 장점일까요? 네, 바로 손목이나 손가락의 이제 근육이나 그리고 속도 그리고 지구력, 이러한 것들이 향상이 되겠죠? 막상 그 시험에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펜을 빠르게 움직여서 답을 적어내려면 손에 어느 정도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력도 있어야 됩니다. 끝쪽에 가면은 그 너무나 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라서 답을 아는데도 손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평소에 써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손목 이러한 곳에 근육이 생기면서,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평소에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달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것을 매번 손으로 적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눈으로 빠르게 읽는 것은 몇 번을 읽을 수 있을까요? 즉 실제 그 펜으로 적는 것보다 한 3-4번 정도는 더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펜으로 쓰는 것이 눈으로 여러 번 회독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읽어야지 머릿속에 좀 암기가 되는 그런 분들은 입으로 혹은 눈으로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다만 여러 번 회독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제대로 적는 것이 더 암기가 잘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펜촉을 많이 소비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분명 쓰는 게 더 암기가 잘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손으로 쓰면서 오감으로 다 이 공부에, 암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뭐 쓰면서 공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하면은 이 손이 좀 기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매번 이렇게 쓰면서 하다 보면요, 그것이 몸에 어느 정도 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교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벌써 손은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보자마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손은 이미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돌아가는, 많이 쓰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쓰면서 하는 공부 방법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이게 쓰면서 할 때 이 손목의 근육 등이 아무리 반복해도 이 근육 발달이 늦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손이 매우 아파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근골격계 질환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먼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돌아와서, 그래서 이 700쪽을 다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 회독을 하는 거예요. 혹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25번을 예를 들면 문제 25번 2번 보고 그 다음에 26번 넘어가서 26번 2번 보고 또 27번 넘어가서 27번 2번 보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독할 때는요, 개요에 뭐를 쓸지 약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들어가서 읽기보다는 개요에 어떠한 것들을 쓰겠구나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바로 읽어보세요. 아, 개요에는 이런 것을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대제목으로 뭐를 적어야 되지?
영업의 구분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소제목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 5가지 소제목부터 먼저 떠올리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소제목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그냥 읽어만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소제목부터 이제는 외울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세부 내용을 읽은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납니다. 개요에는 어떠한 것을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본문에 그 영업의 구분 적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어떠한 것이 있었지? 약 5가지인데 그게 어렴풋이 뭐 제조업, 판매업, 뭐 사용업 이렇게 생각나는데 또 뭐가 있었지? 하면서 그때 또 보는 거죠. 보관저장업, 운반업, 여기 있었지? 그리고 또 세부사항을 읽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보시면서 스스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스터디도 좀 되셨을 거고 읽을 때 좀 이해를 하면서 보고자 노력했던 분들은 더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를 좀 더 해보자. 여기에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영업을 구분할 때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보자. 영업하는 게 뭘까? 자, 먼저 물건을 만들어야지, 제조해야지. 제조한 거를 그럼 어떡하지? 판매를 하잖아.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든 것을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온 사람은 어떡하지? 보관하거나 저장하잖아요.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운반을 해서 가져갔으면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암기가 아니죠, 이제. 그쵸?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더 남는 스토리를 내가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또 돌아왔을 때에는 그치. 내가 예전에 스토리 만들어놨던 거 제조하고 판매하고 보관 저장한 다음에 운반하고서 그 다음에 내려놓고서 사용한다. 우와! 여기까지 많이 외워지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독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괴롭게 저한테 그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하잖아요. 정말 못 외울 것 같아요. 이것을 한 3번, 4번 회독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걸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내가 암기를 할까 막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튀어나온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숫자 같은 것도 자 제조하는 곳이니까 야 만드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10배만 돼도 예방규정 작성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 속에 막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이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경우에는 200배까지 허용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스토리 만들면 외워진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숫자도 쉽게 가는 거야. 이거 먼저 외우고 자 제조소에서 저장소 그리고 탱크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이 수치가 더 많아진다고 내가 아까 외웠지. 이전에 외웠지. 그런데 이 숫자는 이제 10에서 또 10배를 곱해가지고 100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는 50씩 더하자. 15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랑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외운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외운 거랑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계속 암기가 이제 스킬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이해 가게끔 내가 외우면 이제 잘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학습 지도하는 방법 늘 이런 노하우 먼저 이해시켜주고 어떻게 그러면 암기가 잘 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복 회독을 하되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 만들고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고 3차에서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이 썰이 풀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자, 그렇게 암기량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이러한 그 중제목 있잖아요. 중제목까지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소제목까지도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최초 평가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러한 것들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는 겁니다. 디테일하는 거 챙기는 건데 뭔가 규칙성이 있네. 최초는 3, 그 다음에 1 더해서 그 정기평가는 4.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계속 살이 붙는 거예요. 내가 암기해 놓은 곳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술사 따신다니까요. 진짜로. 자, 그리고 이렇게 회독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분들, 그러니까 쓰는 거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자, 속도를 빠르게 해서 써야 됩니다. 이 손이 느리고 손을 되게
이 근육이 약해가지고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를 쓰더라도 먼저 이 줄 칸을 다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행 실태라고 쓸 때 보통은 요만큼만 쓴다고요, 작게.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크게 이렇게. 근데 저 지금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이거는 너무 좀 과장한 건데, 이게 실제 펜이 아니라서 이렇게 더 쓰는 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이렇게 웬만하면 한 번에 쓰라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 또 있잖아요. 최초라는 것을 쓸 때도, 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줘. 이렇게 한 번에.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리을도 뭐 정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손 되게 아프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쓰라는 겁니다. 한 획으로. 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 근데 선생님, 그래도 좀 쓰는 거 연습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그 입으로 그리고 눈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머릿속에 있는 게 이 출력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쓰는 연습도 해줘야 되는데, 그 쓰는 연습을 이 시간 다 가까우니까 다 쓰지 말고 이러한 그 소제목 혹은 중제목 그리고 세부 소제목까지 요거까지만 좀 이렇게 써보는 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의 근육도 좀 늘려야 되고 또 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숙달은 돼야 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중제목에서 소제목 써보는 것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회독하다가 한두 번쯤은. 자, 그리고 언제? 시험을 제가 늘 강조했던 거 한 달 남겨놓고 나서부터는 한 달 남겨놓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술식과 그리고 이 단답식 즉 1교시형 그리고 서술식은 2에서 4교시형이죠. 요것을 두 번 정도는 연습해라. 즉 자기가 아무 주제나 선정해서 모의고사 보는 거 그것을 하면서 실제 시간 재면서 이 쓰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이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자, 근데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된다. 손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하죠. 한 2, 3일에 한 문제씩.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술식과 단답식의 그 답안을 좀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야, 선생님, 근데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저 다 못 외웠어요. 저 정말 바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야. 바보 아니야.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시험 가는 날까지 그 끝날까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도 계속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0분 전에 봤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면접에 또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면접에 또 강해. 펜으로만 썼던 분들은 면접에 약간 약하다. 그런데 계속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해봤던 사람들은 면접에 강하다.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것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외우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주는 거.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좋은 강의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빨리 암기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즉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작성하고 마지막에 그 맺은 말까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듣고 안 듣고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힘내서 영상 또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